안녕하십니까. 정과장의 시사 대한중앙입니다. 오늘은 래퍼 장용준 씨 음주 측정 거부 등 윤창호법 위반 혐의 처벌을 어떻게 받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장용준 씨 같은 경우에는요, 이미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었죠. 그래서 지금 무면허 상태인데요. 그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냈고,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경찰의 머리를 들이받으면서 공무집행방해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여기서 장용준 씨가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이 윤창호법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었냐,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.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게 되면 윤창호법을 피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?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냐면요, 일단 윤창호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.2%가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음주 측정을 거부했을 때는 2년이 아니라 1년 이상 징역, 5년 이하의 징역,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술을 굉장히 많이 먹었을 때는 차라리 음주 측정 거부하는 게 낫다,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. 이거는요, 지금 장 씨의 경우에는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.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음주 측정 거부든지 음주운전을 했든지 이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2회 이상을 하게 되면 2년 이상의 징역,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장 씨는 처벌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. 윤창호법에 따라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, 그리고 1,0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중에 하나를 받게 될 것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집행유예를 또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. 집행유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집행유예를 또 받을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집행유예가 끝나서 형이 면제되고 3년이 지난 다음에만 집행유예가 내려질 수 있거든요. 그런데 장 씨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 측정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는 집행유예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. 그렇지만 뭐 벌금형은 사실은 가능해요. 원칙적으로는 가능할 수가 있겠지만 장 씨 같은 경우에는 생계형 운전이다 라고 하는 특별한 참작 사유가 있지도 않고, 거기다가 공무집행 방해, 상해, 이런 범죄를 또 저질렀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졌을 때는 벌금형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. 그럼 이 경우에 처벌이 어떻게 될까 알아보면요, 일단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범죄를 저질러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집행유예가 실효가 됩니다. 그 얘기는 뭐냐면요, 이제는 집행유예 없다, 너는 집행유예 때 받았던 그 징역형 그대로를 살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징역형을 장 씨가 선고를 받게 되면 새롭게 받게 된 징역형 플러스 그 전에 받았던 1년 6개월의 징역형, 이 두 가지를 합친 기간 동안에 장기간의 복역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.